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서 외면받고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올해 70세 이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숙 씨는 오랜 세월 지내왔던 시골집을 팔고 도시의 아들집에 들어갔지만 눈치를 주는 며느리와 감옥 같은 도시 생활에 큰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되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혜숙 씨의 감동적인 사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혜숙 씨는 아침 햇살이 집안 가득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조차 그녀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지요. 바람이 불어오면 풀잎이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이 마치 음악처럼 들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연의 소리도 혜숙 씨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혜숙 씨는 자신의 인생이 담긴 밭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키운 채소들과 남편과 함께 나누던 수확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 이상 밭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예전만큼의 힘이 나지 않았어요. 허리와 손목이 아파서 삽을 쥐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혜숙 씨는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어휴, 이젠 보통 일이 아니네. 혜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시골의 고요함이 예전에는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지만, 이제는 외로움으로 다가왔어요. 혜숙 씨는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으며 아들 상철이의 얼굴이 떠올렸어요. 그리고 몇 주 전 아들 상철이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사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시골집은 팔고 서울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이도 드셨는데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혜숙 씨는 아들의 제안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시로 가면 며느리 선아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상철이는 선아와 잘 이야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날은 혜숙 씨가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병원까지 가려면 3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이에요.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어가고 또 버스를 타서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지나는 것도 이제는 고역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 길도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졌지만 이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혜숙 씨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가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듯했어요. 이미 피곤함에 지친 혜숙 씨는 비좁은 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길고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허리는 점점 더 아파오고 다리도 저려왔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들판과 산은 아름다웠지만 혜숙 씨에게는 그저 멀기만 한 풍경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어요. 버스는 한참을 달려서야 읍내에 도착했어요. 읍내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린 후 병원까지
또 한참을 걸어가야 했어요. 다리가 점점 더 아파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매번 이렇게 힘들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혜숙 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요? 혜숙 씨는 더 이상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이 길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어요.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혜숙 씨는 녹초가 된 몸으로 간신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피곤했던 탓인지 병원에 다녀오면 나아질 것 같았던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혜숙 씨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리며 아들의 말을 떠올렸어요. 도시로 가면 이런 고된 여정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간의 고심 끝에 혜숙 씨는 고향을 떠나 아들 상철이가 있는 서울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 안은 이미 대부분 정리가 끝났고 남은 것은 몇 개의 짐과 오래된 추억들 뿐이었어요. 아들 상철 씨는 이른 아침 약속한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혜숙 씨는 창밖으로 상철 씨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준비 다 됐죠? 상철 씨가 밝게 물었어요. 혜숙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집에서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수확했던 밭의 작물들, 집 안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그 긴 시간들. 모든 것이 너무도 소중했고 떠난다는 것이 마치 그 추억을 잃어버리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주방에 놓여있는 낡은 찬장, 남편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던 작은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와 함께하지 못할 것들이었어요. 혜숙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녀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한 이곳도 이젠 마지막이 되겠네요. 혜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속에 묻고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혜숙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혜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멀어지는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에 비친 고향의 풍경은 너무도 익숙하고 따뜻했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창 너머로 펼쳐진 논밭과 들판, 그리고 저 멀리 산자락이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혜숙 씨는 그 풍경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아두려는 듯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고 남편과 함께 지낸 추억이 서린 곳이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도시에서 저희랑 편히 지내시면 돼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혜숙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고향을 빠져나갔어요. 혜숙 씨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고향을 떠나는 길은 마치 그녀가 살아온 삶과 작별하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혜숙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새로운 삶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혜숙 씨가 아들 상철 씨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손주 영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도시 생활이 익숙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영빈이와 보내는 시간만이 혜숙 씨에게 남아있는 위안이었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기에 혜숙 씨는 어떻게든 영빈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날씨를 보고 혜숙 씨는 영빈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손주 영빈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며느리 선아 씨가 남겨준 숙제만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혜숙 씨였습니다. 영빈아,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밖에서 뛰어놀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영빈이는 걱정되는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가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놀이터가 어색한 듯 머뭇거리던 영빈이는 혜숙 씨가 그네 한번 타볼래? 라고 권유하자 슬며시 다가가 그네에 앉았어요. 혜숙 씨는 손주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어요. 그래. 이렇게 밖에서 뛰어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혜숙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네를 타던 영빈이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그네에서 떨어졌어요. 넘어지며 손을 바닥에 짚었지만 돌에 걸려 무릎이 조금 까졌어요. 영빈이는 당황해 울음을 터뜨렸고 혜숙 씨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영빈이를 일으켜 세우며 다친 무릎을 살펴보았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조금 다쳤구나. 할머니가 치료해 줄게. 하지만 영빈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어요. 혜숙 씨는 손수건으로 가볍게 피를 닦아주며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라며 영빈이를 달랬지만 마음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날 저녁 선아 씨는 영빈이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얘기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영빈이 무릎이 다 까졌잖아요. 어머니, 도대체 영빈이 데리고 뭘 하신 거예요? 선아 씨의 날카로운 말에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냥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만 넘어졌어. 내가 잘 보지 못해서. 혜숙 씨는 크게 위축돼서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영빈이 숙제 잘하고 있는지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안 시키고 밖에 놀러 나가시면 어떡해요? 애가 다쳤잖아요. 선아 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숙 씨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신이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선아 씨의 강한 비난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선아야, 미안해. 영빈이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같길래. 혜숙 씨는 머리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아 씨는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지금 영빈이가 나가서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커서 좋은 직업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이런 식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선아 씨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혜숙 씨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혜숙 씨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위한 저녁을 직접 준비하기로 했어요. 시골에서 하던 방식대로 된장과 듬뿍 넣어 찌개를 끓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부담을 잠시 잊고 손맛을 보여주고 싶었지요. 혜숙 씨는 찌개가 완성되자 마음 한편에서 뿌듯함이 생겼어요. 이건 우리 집안에서 늘 먹던 맛이지. 상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맛이니 영빈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가족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혜숙 씨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찌개를 떠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선아 씨는 한 숟가락을 먹고 나서 바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영빈이한테 이렇게 짠 걸 먹이고 싶으세요? 혜숙 씨는 당황했어요. 이게 짜다고? 시골에서 늘 먹던 음식이었고 가족들이 다 좋아했던 맛이었기에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 순간 선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짠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왜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드시는 거예요?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거절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나는 그저 상철이가 좋아했던 그 맛으로 해주고 싶어서. 혜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찌개 같은 음식 말고요. 선아 씨의 날카로운 비난이 혜숙 씨의 마음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혜숙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 상철이마저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으니 자신이 이 가족에게 점점 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혜숙 씨였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비난뿐이었어요. 혜숙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시 생활이 계속될수록 혜숙 씨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선아 씨는 혜숙 씨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손주 영빈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혜숙 씨의 점차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골에서 늘 손을 놀리지 않았던 혜숙 씨에게 매일 같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 혜숙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상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철아, 여기 아파트에 혹시 텃밭 같은 건 없니? 내가 시골에서 늘 하던 대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심어보고 싶구나. 이곳에 있으니까 손이 근질근질해서 여기 와서 병원도 자주 다니니 몸도 많이 괜찮아졌거든. 이 아파트에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볼게요. 방치된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상철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돌아온 후 혜숙 씨에게 말을 건넸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아파트 뒤쪽에 방치된 공간이 하나 있대요. 예전에는 작은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리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잡초만 무성하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엄마가 직접 바꾸시겠다면 써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혜숙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랫동안 속에서 답답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정말이니? 고맙구나. 상철아,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도시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해숙 씨는 작은 삽과 장갑을 챙겨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향했어요. 상철 씨가 알려준 방치된 공간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듯 잡초와 돌들로 가득했어요. 그곳은 해숙 씨가 고향에서 가꾸던 넓은 텃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고 땅도 메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해숙 씨는 이곳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어요. 시골에서 하던 대로 땅을 다듬고 한 뼘씩 잡초를 뽑아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힌 잡초를 뽑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해숙 씨는 힘을 내어 하나하나 뽑아냈어요. 매일같이 해오던 일인데 참 오랜만이네. 그래도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해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땅의 냄새를 맡았어요. 시골의 비옥한 땅과는 다르게 이곳은 건조하고 딱딱했지만 그래도 해숙 씨는 그 땅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어요. 내가 이 땅을 다시 살려서 여기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을 거야. 그리고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겠지. 씨앗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심고 정성껏 흙을 덮으며 해숙 씨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잘 자라다오. 이곳에서도 너희가 잘 자라야지. 해숙 씨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나가 물을 주고 땅을 다지며 씨앗들이 싹을 틔우길 기다렸어요.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해숙 씨에게 이 작은 텃밭은 점점 삶의 활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만의 작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싹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해숙 씨는 오랜만에 깊은 기쁨을 느꼈어요. 하루는 이웃 주민이 해숙 씨가 가꾸는 텃밭을 보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키우세요? 요즘 도시에서는 이런 텃밭 보기 힘든데요. 해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고추랑 상추. 그리고 조금씩 다른 것도 심어보려고요. 시골에서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여기서도 해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웃 주민은 해숙 씨의 텃밭을 찬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지네요. 직접 키운 채소는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을까요? 요즘 마트 채소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해숙 씨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도시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이웃 주민과 나누는 작은 대화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이거 상추 좀 가져가세요. 아직 조금밖에 안 자랐지만 맛은 아주 좋을 거예요. 해숙 씨는 이웃 주민에게 상추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해숙 씨의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들과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웃들도 텃밭에 관심을 보였고 해숙 씨는 자신의 텃밭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 상추는요, 제가 시골에서 하던 방식대로 키운 거예요.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만큼 맛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숙 씨의 텃밭은 아파트 단지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해숙 씨가 키운 채소를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종종 그녀에게 채소를 얻어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도시 생활에서 느끼던 외로움과 고립감은 점점 줄어들었고 해숙 씨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해숙 씨는 텃밭을 가꾸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그 작은 땅에서 자라는 생명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해숙 씨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해숙 씨의 텃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갔어요. 상추와 고추, 배추들이 싱그럽게 자라났고 그 모습은 해숙 씨에게 작은 자부심이 되었지요. 매일 아침이면 해숙 씨는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고 작물들에게 물을 주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도시에서의 생활이 낯설고 불편했던 그녀에게 이 텃밭은 이제 새로운 위안의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해숙 씨가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파트 주민인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는 해숙 씨의 텃밭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말 잘 가꾸셨네요. 도시에선 이런 텃밭을 보기 힘들어서요. 해숙 씨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상추랑 고추, 그리고 조금씩 다른 채소도 심었어요. 시골에서 늘 하던 일이라 이곳에서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아주머니는 해숙 씨가 키우는 상추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저도 이렇게 직접 키운 채소를 키워보고 싶은데 도시에서는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답답한 도심 속 아파트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해숙 씨의 텃밭은 신선한 바람 같은 존재였어요. 종종 주민들이 텃밭을 구경하러 오거나 해숙 씨가 나눠주는 채소를 받아가면서 작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저도 조금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 도시에서도 주말 농장을 한다고 하던데 저도 직접 뭔가를 심어보고 싶어서요. 해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물론이죠. 텃밭을 가꾸는 건 손이 좀 가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 언제든지 오세요. 이웃 주민들은 하나둘씩 해숙 씨의 텃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종종 그녀에게 채소를 나누어 달라는 부탁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던 텃밭이 이제는 이웃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해숙 씨는 자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해숙 씨의 텃밭을 칭찬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주민들 사이에서 어머니 텃밭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공간을 좀 더 넓혀서 아파트 내에서 작게나마 주말 농장 같은 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몇몇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해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텃밭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주말 농장이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해보겠어요. 그 후로 해숙 씨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어요. 작은 텃밭이었지만 이제는 이웃 주민들이 함께 모여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해숙 씨는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들과의 교류를 즐겼어요. 주민들은 해숙 씨의 경험과 지혜를 존경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심어야 하나요? 이 작물은 물을 얼마나 줘야 잘 자라나요? 주민들의 질문에 해숙 씨는 하나하나 답해 주었어요. 그녀는 시골에서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해숙 씨의 삶이 다시금 활기를 찾는 순간이었지요.
이제는 텃밭이 해숙 씨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도시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숙 씨는 매일 아침 이웃들이 텃밭에 나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도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해숙 씨는 여전히 가족들, 특히 손주 영빈이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았지만 공부만을 강요하는 며느리 선아 씨와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해숙 씨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달랐거든요. 하지만 해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주에게도 자신이 가꾸는 텃밭을 보여주며 그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영빈이는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해숙 씨는 영빈이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빈아, 할머니가 가꾸는 텃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보는 게 어떨까? 내가 직접 고구마를 땅에서 캐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영빈이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해숙 씨가 계속 설득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구마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날 오후 해숙 씨는 영빈이를 데리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텃밭에 도착하자 해숙 씨는 영빈이에게 직접 고구마를 캐보라고 말했어요. 영빈이는 처음에는 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땅을 파서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파보는 거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해숙 씨는 영빈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영빈이는 땅을 파면서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고구마의 끝부분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영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고구마가 진짜 땅 속에 있었네요. 할머니, 진짜 신기해요. 해숙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가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지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땅을 가꾸고 작물을 키우는 거란다. 자연 속에서 직접 무언가를 키우면 그 보람이 얼마나 큰지 느껴질 거야. 영빈이는 땅에서 고구마를 모두 캐내고 나서 흙 묻은 손을 보고는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저 손에 흙이 묻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왠지 재밌어요. 그 말을 들은 해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골에서 자주 하던 일들을 손주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은 해숙 씨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숙 씨는 상철 씨 가족을 위해 고구마 요리를 준비했어요. 텃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내자 달콤한 향이 집 안 가득 퍼졌어요.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해숙 씨는 텃밭에서 캔 고구마를 자랑스럽게 내놓았어요. 이거 봐라. 오늘 영빈이가 직접 캔 고구마란다.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 같이 먹어보자꾸나. 영빈이는 할머니가 구워낸 고구마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캔 거 맞죠? 정말 재밌었어요. 나중에 또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선아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기뻐하는 영빈이의 표정을 보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영빈이가 텃밭 일도 할 줄 알게 됐네. 잘했어, 영빈아. 식탁에 앉은 상철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해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며 해숙 씨는 그동안 느꼈던 소외감이 점차 사라지는 듯 했어요. 텃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이후로 해숙 씨는 주말마다 영빈이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어요. 해숙 씨는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이 다시금 의미를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나도 가족들 속에서 다시 자리를 잡은 것 같구나. 해숙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텃밭을 가꾸는 손주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텃밭은 단순한 채소 재배 공간을 넘어 해숙 씨에게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장소였어요. 시골의 넓은 밭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 작은 텃밭에서 해숙 씨는 다시금 평온을 찾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숙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놓은 공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공지 내용은 이랬어요. 아파트 내 텃밭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주말 농장 또는 다른 사용 방법은 입주민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숙 씨는 그 공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정성껏 가꾸어온 텃밭이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 몰려왔지요. 이 작은 텃밭은 그녀가 도시에서의 외로움과 낯설음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는데 그곳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해숙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텃밭을 바라보았어요. 텃밭에서 자라나는 작물들, 그리고 그곳에서 쌓아온 추억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해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공용 공간이라는 말에 반박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지요. 며칠 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텃밭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해숙 씨가 가꾼 텃밭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이웃 중 한 명이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보고는 해숙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텃밭을 더 이상 못 쓰게 한다는 공지를 봤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곳을 가꾸셨는데 이제 와서 못 쓰게 하다니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웃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이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이제 이곳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또 다른 주민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항의하러 갈게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어머니가 이곳을 가꾸고 관리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자연을 접할 수 있었잖아요. 이 텃밭을 없애버리는 건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이웃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관리사무소에 항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텃밭이 단순한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해숙 씨가 텃밭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그리고 그 텃밭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설명했어요.
텃밭은 이제 단순한 공용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아파트 텃밭 사용 관련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텃밭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텃밭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해숙 씨는 그 공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려움 속에서 이웃들이 함께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텃밭을 계속 가꿀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녀는 이웃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해숙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후 해숙 씨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텃밭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주민들은 해숙 씨가 키운 상추와 고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날 텃밭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해숙 씨는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민들과 함께 그녀는 이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해숙 씨는 속으로 다짐하며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에게 이 텃밭은 이제 단순한 채소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숙 씨의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어요. 비록 가족에게 외면받았다는 생각도 했었고, 도시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느낌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해숙 씨가 가꾼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다시 피어난 장소였고,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해숙 씨가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곳에서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답니다. 해숙 씨가 손으로 땅을 일구고 작은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작은 희망을 심어 나가면 그 씨앗이 결국은 아름답게 자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앞으로도 해숙 씨의 인생 그리고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해숙 씨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